자, 이번 시간은 이제 챕터 9장 장기 수선 계획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챕터 9장입니다. 일단 장기 수선 계획 제문에 자, 이제 장기수선 계획은 이제 챕터 9장에 1번에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이라는 자고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지금 문항에 4번까지 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몇 가지를 정리해 놓았는데 그 전에 먼저 자, 일단 여기 이제 장기수선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자, 장기수선 계획은 지문 먼저 법상 지문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크게 여기 용어상에 잠깐 봤을 때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기 수선 계획은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 어느 대상 또는 어느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공동택을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무슨 부분? 전유와 공용 부분인데 그 중에 당연히 전유 부분의 수립 대상은 포함되지 않는 건 당연하게 지금 나머지 무슨 부분인가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장기 수선 계획은 공동택 무슨 부분에 대해 수립합니까? 이 공용 부분의 무슨 부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일단 그러면 공용 부분이라는 건 전유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부분을 다 통칭하는 개념이 공용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수립해야 될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계획은 공용 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건 맞는데 그 공용 부분 중에 모두가 아니라 그 공용 부분 중에 이 시설을 정해놓은 건데 그 시설을 무슨 시설?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을 법에 정해놨냐면 주요 시설이라고 법에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 중에 법으로 정한 무슨 시설이 있다? 주요 시설이고 주요 시설에 대해서 보수 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에 수립을 합니다. 근데 공용 부분에 무슨 시설이 있다? 이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 장기수선 계획이라고 해서 하나 봐두시고요. 여기서 교재 아직 기본서를 가면 이 주요시설의 범주를 공용 부분 이와 같은 시설을 그냥 공용 부분이라고 정리하겠지만 아직 여기 있는 보면 이 교재에서는 아직은 그 부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기본서가 출간이 되고 그 부분을 공부할 때 그 주요시설을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장기수선 관련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러면 이 주요 시설에 대한 장기수선 모든 공동택에 다 수립할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 시설의 종류를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1번에 일단은 박스를 들어가 보니 일단 그 지문은 잠깐 조금 이따 설명하자고 확인하도록 하고 1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라는 그래서 기역 일단 이 계획을 수립할 규모를 물었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라 네 가지라는 그래서 기역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니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것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그 다음 리을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서 수립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라면 장기수선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셨던 대로 수립은 수립해야 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지금 보신 대로 몇 가지인가요? 보신 대로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라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규모를 수립해야 되는 규모를 확인했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수립을 하는데 수립은 누가 할 거냐? 그래서 그럼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수립은 누가 수립을 할 것인지 해서 위에 지문으로 올라가서 1번의 동그라미 1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 방금 받은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한 사업 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 수립을 하는 주체를 수립하는 주체를 물어봤을 때 누가 수립합니까? 이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한 누가? 사업 주체란 사람이 수립할 수도 있지만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뭐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 그러니까 수립에 관한 주체는 하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다. 리모델링 하는 자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기역리에 해당하는 공동을 건설했다면 사업주체가 기역에도 리을에 해당하는 공동체에 뭘 했더라? 리모델링 했다면 그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립해서 갖고 있는 건 이걸 절차를 통해 넘겨주는데 이어지는 질문에 가봤을 때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증을 수립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을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은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택에 인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립했던 자들이 이 중간에 사용검사권대로 그건 누구로 갑니까? 이거를 해당 공동택의 관리주택에 인계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문항은 동그라미 1번에서 나와 있죠.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에게 장기수행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번. 자, 이제 그러면 이 계획은 경로를 거쳐서 이걸 누구에게 넘어왔죠? 경로를 거쳐서 누구에게? 관리주체에게 넘어왔어요. 물론 사용검사권을 거쳐서 사용검사권을 주체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 넘겨받은 관리주체는 장기수행 계획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주기가 됐을 때 그걸 뭐 하세요? 조정을 하게 돼 있더라. 자, 그러면 밑에 박스 건너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시면 입조자비 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행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는 꼭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3년의 주기가 됐을 때, 3년의 주기가 됐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정할 수도, 그러나 3년의 주기가 됐을 때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이 경우 입자비 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행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꼭 주기가 3년의 주기가 도래했을 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조정 유무를 결정할 것이냐? 네. 그 내외적으로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래서 문항 3번입니다. 자, 사유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관리 여건상 필요해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더라라고 해서 2번하고 3번에 걸쳐서 조정에 관한 주기 정도. 그래서 장기수행은 깊이나 들어가기보다 방금 봤던 대로 규모하고 수립해서 인계하는 절차하고요. 방금 봤던 조정의 주기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게 부분들은 그 부분까지 정리하고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관련해서 박스에 이제 152페이지 상단의 박스에 지금 상단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되는 박스에 장기수행 계획이 조정 교육 등이다. 그래서 여기 교육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검토 전에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년 전에 검토하기 전에 필요한 그 교육이 필요한 관련 교육 내용이 박스에 지금 나와 있는 그 규칙, 하위 법령의 규칙이 4가지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교육을 관련 교육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다음으로 좀 미룰게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설명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장기수행 계획은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뭐하더라? 장기수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정도까지는 하나 정리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자, 장기수행 계획이 정리가 되면 플러스 뭐까지 하나 가치가 정리되어야 맞냐면 자, 그러면 장기수행 계획에 따라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 공용 부분 중이죠. 공용 부분이 무슨 시설이 있다?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법으로 정한 주요 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교체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장기수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보수나 교체합니다. 그러면 이 주요 시설, 법으로 정한 그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도 해야 되고 이 법으로 정한 주요 시설의 교체 주기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교체 주기가 도래했을 때 뭘 해줘야 돼요? 그 시설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보수 교체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뭐가 있어야 주요시설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교체할까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은 이때 돈이 무슨 돈인가요? 현재 박스 밑에 가면 2번에 무슨 돈의 적립이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입니다. 그래서 자, 2번에 현재 그럼 일단 여기 장기는 꼭 하나 돈 이때 소요되는 이때 필요한 돈이 무슨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이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장기수선 계획하고는 무슨 돈을 장기수선 충당금은 뗄 수 없죠.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바늘이라면 실과 같은 관계죠. 왜냐하면 이 계획을 수립만 해서 수립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수립을 해서 이 시설에 문제가 있다 보수 교체할 때 돈이 있었는데 그때 이 돈이 무슨 돈? 이 돈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라고 해서 2번에 1동그라미 1번에 그러면 돈이란 건 분명히 누구 주머니에는 그 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 이 돈,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돈은 누구 주머니에 이 돈이 나와야 될까가 동그라미 1번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충당금에 관한 부담 볼까요? 충당금에 관해서 잠깐 보죠. 충당금에 관해서만 뭐 현재 두 개 문항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서 현재 문항 1번의 부담입니다. 그렇죠. 이 돈은 분명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부담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돈은 그럼 누가 부담할 거냐라고 해서 주의하실 게 여러분 용어상의 이제 지문에 정리했던 거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 충당금 부담은 누가 하냐 물어봤을 때 부담은 누가 합니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은 소유자가 하는 거지 누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여기 만약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네, 물론 입주자가 부담한다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입주자 하게 되면 개념이 몇 가지였던가요? 소유자를 의미하는 입주자 개념이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의미를 포함한 입주자이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은 입주자란 표현을 써서는 절대 안 되고 혹시 쓰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입주자를 관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쓰시는 지문도 마찬가지 입주자가 누구로 써야 돼요? 소유자로 이 부담의 주체를 쓰셔야 한다는 것 하나 확인하고 자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분명히 이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정리했었고 지문을 정리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적립했던 돈을 넘겨받는 게 아니에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건 여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 법에 따른 적립 시기가 됐을 때 그 적립 시기가 됐을 때 소유자란 것은 적립 시기가 됐을 때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분양이 됐으면 분양이라는 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분양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만약에 공동택이라는 것은 뭐 위치가 좋으면 분양 시점에 전부 다 분양이 되면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는 미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공동주택에 대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시기가 됐을 때 분양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양 X라는 이야기는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 물론 법에서는 분명히 적립 시기가 되면 그 돈을 적립하라고 이야기했었고 분양이 됐다면 소유자가 부담하면 되는데 적립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할까요? 당연히 분양되지 않았다. 적립시가 될 때 미분양 상태면 그 집주인은 누가 되는 거죠? 사업주체.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이제 보면 부담하는데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뭐예요? 적립시가 됐을 때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라면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라고 해서 일단 부담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단서를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라고 치면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그런데 부담인데 여러분이 하나 또 이게 그럼 여러분 혹시 이제 보면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건 한번 주의해서 보셨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은 부담의 주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자가 부담하거나 사업주체가 부담하고요. 법에서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 뭐한대거나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이다 고민이다. 그래서 관리비와 뭐 합니까? 관리비와 고본징수. 그러니까 고본징수란 것은
이 관리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분명히 장기손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 징수해서 관리비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실무상 특히 공동체 같은 이러한 어떤 관리비를 포함한 일련의 돈을 징수하는 절차에서 장기손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 별도 징수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거의 크다 보니, 관리 주체에는 거의 대다수 공동주택 100%는 확인해 볼 수 없는 길이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는 그 전유 부분을 누가 사용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는 여기는 사용자가 부담 의무가 없는 경우 없죠. 그래서 구분징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법에서 소유자를 대신 누가 부담할 수 있다.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분명히 누구는 부담 의무가 없어요. 사용자는 부담할 의무가 없지만 현실에 좀 공동체 실무상에는 사용자가 임차하는 기간에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에 장기손충당을 포함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한 누가 사용자가 장기손충당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아마 대다수로 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부담했다는 부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했다는 것은 차후에 사용자가 임차 기간이 끝나고 공동택을 나올 때 그때 법에 따른 절차들 확인서를 관리자도 발급받아 소유자에게 이 지급 청구합니다. 그럼 법에서는 소유자를 그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명확한 관계는 이와 같은 부담의 주체가 있지만 소유자를 대신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법에선 사용자가 돌려받을 길도 정해 놨더라 해서 하나 확인하고, 자, 그럼 이 돈은 꼭 장기손충당 꼭 지금 보신 대로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만 쓸 것이냐? 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따른 절차에 쓸 수도 있더라. 그래서 자, 문항 2번에 한번 가보죠. 2번에 장기손충당금의 사용은 뭐에 따른다? 장기소송 계획에 따른다고 해서 따른다. 그리고 다만 해당 공동 입주자 등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용도는 지금 2번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의 요건 얼마가 동의 필요한 거에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입니다. 입주자 과반수에 뭐가 있으면 서면 동의가 있다면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2번에 박스에 가보니까 다음의 용도라고 그래서 몇 가지 용도를 두고 있다. 기역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용도를 두고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꼭 주의할 게, 여러분이 보면 장기손충당금은 당연히 어느 용도로 쓰기 이 돈을 적립합니까? 방금 이와 같은 부담죄를 적립합니까? 공용부분 중에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에 해당하는 그 필요에 의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건데, 꼭 이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에 따른 무슨 용도, 이 지금 현재 박스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이 세 가지 용도 중에 하나의 용도로 뭘 쓸 수 있다? 장기손충당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는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그래서 자, 박스에 가봤더니 어느 용도로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기역, 하자 분쟁 조정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으로, 니은,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그리고 디귿에 기역 또는 니은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 지문의 의미만 좀 잠깐 설명드리면, 기역번에 하자 분쟁 등의 조정 등의 비용에서 여기 기역번에 하자 분쟁 등의 조정의 비용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자 분쟁의 조정 및 분쟁이란 건, 자, 이 하자 관련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기타적인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특히나 이 공동체 이 하자와 관련된 분쟁은 기타 분쟁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하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하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으로 뭘 쓸 수 있다? 장기손충당금을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하자 진단 및 감정, 하자 진단 및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2번만 잠깐 볼까요? 니은번만. 하자 진단입니다. 하자 진단. 그럼 하자 진단은 이 하자 진단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사업 주체에게 좀 전에 바로 전 시간에 했던 하자 보수 절차 중에서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 청구했죠. 사업 주체는 여기 하나 설명드렸던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청구를 받은 사업 주체는 며칠 이내 그 하자를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구로부터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한다는 것은 이 청구들은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뭐 하더라? 인정하겠다. 오케이, 이건 내 잘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15일이나 보수나 계획을 했는데, 자, 근데 꼭 사업주는 이 청구들은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할 수 있다? 이 청구되는 하자에 대해 뭐가 있어? 이의가 있다는 것은, 그래, 청구되는 하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자를 살펴보니까 뭐 하더라? 이 동그라미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내가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에 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럼 이 청구되는 하자가 이의가 없다면 15일이나 보수나 계획을 통보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의가 있다는 것은 청구되는 하자를 사업자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그럼 이의가 있다는 것 사업주체는 나는 내 책임이 아니다. 청구권자는 누구 책임이다? 사업주 책임이라고 그걸 책임을 들이밀어서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법에는 뭘 뒀냐면 이 하자 진단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 청구되는 하자에 대해 뭐가 있다. 이 사업주체가 이의가 있다면 그때는 싸우지 말고 사업주체와 청구권자들이 협의해서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 책임인지를 가리는 뭘 의뢰할 수 있다. 하자 진단을 의뢰하는데 이 진단 이 진단이라는 것이요. 이 이의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게 뭐예요? 하자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자 진단 및 감정이라는 데 그래서 감정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법에 따른 사유가 네 가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건 법에 따른 네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그때 감정을 의뢰하는데 마찬가지 이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비용이 발생했을 때도 뭘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보면 이 장기전처럼 쓸 수 있다는 거고 디귿번은 지금 마지막에 1 또는 2 니은의 기억 또는 니은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비용이다 그래서 세 가지 용도로 즉 이 세 가지 그냥 크게 묶어버리면 이 세 가지 용도라는 건 크게 어느 용도 뭐 세부적인 뭐 설명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크게 뭔 용도로 묶어버리면 되죠. 하자 관련 용도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종류가 하나, 둘, 셋인데 이 세 가지 관련 용도로 쓸 때 꼭 전제 조건이 있어 뭐예요?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장기소송 충당금을 이 셋 중에 하나 용도로 쓸 수 있는 이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입주자 과반 서면 동의 있다면 장기소송 충당금 꼭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가 아닌 하자 관련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2번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내용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이제 해서 장기수선 계획하고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 설명을 드렸고 충당 관련 부담에 관한 뭐 좀 추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하나 정리하고 이제 질문 하나 보죠. 자, 질문에 이제 가시면 현재 장기소송 계획, 장기소송 충당금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공용 부분이면 지금 보면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 공용 부분을 끌어와서 봤을 때 자, 공용 부분 중에 여기 충당금 어디에 쓰는 돈이다. 주요 시설이라고 이제 이 부분에 보수 교체라고 그랬어. 그러면 장기소송 계획은 공용 부분 중에 이 장기소송 계획에 포함이 되는 공용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장기소송 계획에 포함이 되는 공용 부분을 무슨 시설이래? 그거를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라고 그랬고, 그러면 공용 부분 중에서 장기소송 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인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에는 무슨 돈을 가지고 보수 교체합니까? 지금 봤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서 합니다라고 잠깐 하나 확인하고 그러면 공용 부분에서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는 공용 부분도 있지만 장기수선 계획에 뭐 하더라? 제외.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가 되는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는 공용 부분이 있다면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 주요 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의 공용 부분이라면 그때는 무슨 돈을 가지고 그 제외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 교체하면 이 돈은 무슨 돈이라 여기는 수선 유지비죠. 그래서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법상 관련법에 이 관리비 비목 10가지 비목 중에 하나인 수선 유지비죠.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은 여기서 보셨을 때 공용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 교체하는 건 맞는데 그때 소요되는 돈은 뭘로 기준을 삼더라? 장기 수선 계획에 포함이 되는 공용 부분이라면 제외가 되는 공부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은 다르죠.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 어느 용도 절대 쓰면 안 돼요. 이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수선 충당 쓸 수 없고 꼭 이 포함되는 대상의 주요 시설이라고 정한 시설에 대해 쓰는 용도고요. 제외된 무슨 돈으로 수선 유지비로 이 제외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서 보수 교체한다는 것까지는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까지 정리했네요. 이번 시간은 2번. 자, 지금 챕터 9장에 나와 있는 장기 수선 계획과 장기 수선 충당금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